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식경리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16일입니다. 지난 세면과학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특적으로 반등이 살짝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을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외국인이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경향이 좀 체크가 되죠.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하는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관은 좀 장기 투자 성격이 좀 강하게 있고 외국인들은 기관 대비해서 좀 단기 투자, 개인 투자들은 뭐 움직임 있으면 바로바로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뭐 파는 그런 동향들을 보여주기는 하니까 그리고 일단 뭐 지난세면과 같은 경우에서 실적 오늘까지 실적 발표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해줬어야 돼요. 실적 발표는 좀 이제 뭐랄까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좀 편의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보통 평균적인데 지난 생각은 조용히 실적 발표만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분기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분기 보고서로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요약된 실적을 발표를 해준 게 아니니까, 뭐, IR을 한 게 아니라 기업 소개를 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실적에 대한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 일단 1분기에는 적자가 좀 나지 않겠는가. 1분기에 VGXI 가동을 시킨 것도 아니고 2분기에 가동을 시켰던 것들이라 아무래도 실적이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걸 기대를 해보는 것도 2분기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1분기에는 뭐 지난번과 유사한 실적을 발표를 할 건데 일단 여기 보니까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었던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들쑥날쑥했는데 매출액도 뭐 들쑥날쑥했는데 영업이익도 적자가 확대가 되고 뭐 당기 순이익도 뭐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배주 순이익도 계속 낮아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는 기대 요인들 이 실적이 좀 기대가 될 거다라는 걸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2분기에 적자 폭이 축소가 되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기대 요인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자, 여기 원재료, 생산 설비, 여기 상황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지 제품 구성 단가 원부 자재인 원단에 대해서 평균 단가가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854원이었는데 816원 그리고 842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912원 대폭 점프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분기에 평균 982원으로 어 보면은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이전보다는 좀 점프했던 이게 지금 실적이 영업이 적자로 좀 이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영향들을 받았던 그러니까 원자재의 가격들이 상승을 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원재료가 심지 제품 구성 단가 원부자재인 원단 가격들이 뭐 좀 증가가 됐다. 평균 982원으로 816원, 8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982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다. 이거를 1분기 말 평균 단가로 산출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기가 이번 1분기예요. 1분기인데 매출액이 수출이 CMO 매출, 위탁 생산 매출, 그리고 심지 그리고 상품 자수사 컨설팅 여기에 대한 매출도 수출도 많이 줄었고 합계 보면 되죠. 많이 줄었습니다. 합계가 지난 45기, 46기, 47기보다 조금 줄었어요. 합계치를 보면은 46기 지난 이제 분기보다 좀 줄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 축소가 되고 있어요. 앞에 단위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4, 3, 1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이것만 보더라도 야 실적은 이렇게 좀 좋지는 않겠다. 좋지는 않겠다. 근데 이제 수주 상황들 보면은 임상용 플라스미드 DNA 수주가 3월, 2월, 2월 2022년 2019년도 9월, 2020년도 12월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2020년 1월, 2월, 2월, 3월
납기가 12월, 9월, 4월, 8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전 수주 1분기까지의 수주 1분기까지 3월 24일까지니까 2월, 4월, 5월, 6월 나왔던 수주들은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분기에 좀 납품이 됐던 게 그렇게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 아직 좀 남은 수주 잔고가 좀 있는데 2분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것들을 좀 봐야 이거는 좀 VGXI의 이 플라스미드 DNA가 VGXI잖아요. 임상용. 이게 2분기 수주 내용들을 좀 봐야 정확한 추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이가 좀 올라오고 있는지.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것들도 과정 중에 좀 있었기 때문에 저건 1분기까지고 2분기 도중에 수주가 들어왔던 것들이 좀 있었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했던 것들도 정정고시지만 이렇게 수주 금액이 좀 대폭 증가된 수주들을 좀 매출액 대비 7% 되는 이전보다 좀 실적이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들이 있는 게 저 VGXI의 플라스미드 DNA 이 수주인 거죠. 1분기까지는 뭐 개선되는 그런 개선세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기 힘든 수주인 것 같고 2분기에 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수주가 좀 증가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자, 이제 대망의 실적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좀 안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살짝 한 번만 잘 훑어봤어요. 중요 요인들을 보면은 유동자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은 대출이 좀 증가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 금융 자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재고 자산은 좀 늘어났고 비유동 자산, 부동산 뭐 유형 자산이 좀 늘어났고 무형 자산도 살짝 늘어났고 뭐 큰 차이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유동 자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동산 좀 줄어들었고 유형 자산이 소폭 증가가 된 걸로 좀 만회가 된 것 같아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부채 쪽에 볼게요. 부채 쪽이 조금 유동 부채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단기 기타 채무, 단기 차입금은 증가가 됐습니다. 전환사채는 좀 줄어들었고 이 퇴직급여 부채 이걸 부채로 퇴직급여는 부채니까 부채가 조금 증가가 됐고 자본금에 대한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도 큰 변화 없고 이렇게 뭐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고 자,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상황들인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가 됐습니다. 매출액은 증가가 됐어요.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다음 매출 원가랑 매출 총이익, 매출 원가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원가가 아까 전에 원단, 심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겠죠, 영향이. 그리고 매출이 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달러가 좀 올라갔던 것들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역시 대손삼각기하고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실. 어, 손실이 대, 어, 손실이 대폭 증가가 됐는데요. 적자가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1억 원 영업 손실이 32억 원 수준이었어요. 32억 원 수준. 여기 영업 손실 32억 원 반올림해서 32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 손실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67억 원 수준이다. 반올림해서 68억 원 수준이다. 하고 영업 손실이 증가가 됐다라는 게 왜 이렇게 영업 손실이 증가가 됐을까? 이거는 회사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비용들이 좀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법인세 비용도 증가가 됐고 계속 영업이익에서 지난 작년보다 계속 영업이익에서 조작폭이 확대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자 비용도 큰 변화는 없었었는데 보면 단기 금융 상품 처분을 했고 또 취득을 했고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세세한 내역들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게 왜 이렇게 실적 적자 폭이 확대가 됐을까? 32억 적자가 67억으로 적자 폭이 확대가 됐고 순손실
손실이 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인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자 수치 비용들이 뭐 일단 이거는 VGXI 대출 대부 단기 차입 해준 걸 받은 거니까 어 VGXI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68억 원 수준이더라라고 하면은 뭐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가 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면은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가 조금은 반등이 나왔다.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에요. 어차피 뭐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적자 폭이 분기 대비해서는 반등이 살짝 나온 건데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누적해서는 좀 심각한 수준들이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68억 원, 매출액은 증가됐다. 120억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매출액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살짝 반등이 나왔다. 분기별로. 근데 작년 대비해서는 그 이상으로 적자가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라고 한다면 VGXI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적자폭 축소 그리고 점진적인 회복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살짝 반등이 좀 나왔던 요인들은 실적 발표 영향들도 뭐 좀 있긴 있겠지만 북한에다가 코로나 지원을 해준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따져보면은 지능생명과학이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을까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걸 갖다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은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적으로 테마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겠느냐라는 부분들에서는 생명과학이 살짝 그런 부분에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실적인 체크가 됐고요. 이제 2분기, 3분기 VGXI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점진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